지금부터 제3회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촛불행동 멜번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저번 2차 집회를 마치고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회장을 맡은 김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 전에 임원진을 좀 소개를 하는 자리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촛불행동 멜번의 회장으로 계신 정성환님, 그리고 홍보를 맡아주신 홍영준, 민문정님, 예, 그리고 총무님 맡아주신 홍영준.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4차, 5차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최대한 힘을 써서 지금 모이신 분들과 같이 연대하여서 퇴진하는 날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선언은 됐고, 이제 어쨌거나 이번에 오염수를 일본에서 바다에 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일단 최대한 막아서 우리의 바다도 살리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윤석열 퇴진도 이루기 위해서 희망을 갖는 묵념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촛불행동 멜번 회장이신 정성환님께서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언문이란 걸 써봤는데 이걸 윤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쓴 거니까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명령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윤석열 너에게 대통령직을 내려주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은 어찌되었건 너에게 대통령직을 내려주어 그 직을 충실히 잘 이행하기를 바라였다. 하지만 대통령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유로 멀쩡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동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수많은 세금을 허비하였고, 또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공권력이 너의 경호를 위해 엉뚱하게 투입되면서 국민을 위한 공권력에는 공백이 발생하였다. 10월 29일 꿈에 다시 나올까 무서운 그날, 축제를 즐기려고 집을 나섰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을 간직해야 할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 너로 인해 발생한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공백, 그것이 불러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없고 되려 사고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전에 없는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팬데믹 이후에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국에 너는 정부의 모든 요직에 너의 떨거지들을 앉혀놓고 이 혼자를 위한 아방궁을 차렸고, 그나마 이를 성토하는 양심 있는 자들과 일부의 언론은 우리가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상식과 잡스러운 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네가 국민들을 속일 때 사용하였던 그 상식과 공정은 이미 그 사기성이 드러났으니 그 거짓에 속은 국민으로서 이 상황이 야속하고 너의 행태는 괘씸하고 또 괘씸하다. 또한 너는
국민의 권익과 국토 수호의 의무,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인 헌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난 2018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뒤집고 제3자 변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부산항에 세상에서 가장 악질 같은 전범기를 휘날리면서 일본의 군함이 들어왔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는 너를 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깨달았다. 한국인도 아니었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겠다. 늘 뛰어다녀야 하거늘 너는 먼 옛날부터 너희 대가리에 박혀있던 자신의 관념으로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누고 한쪽에 빌붙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국가와 국민을 걸고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은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우리 인류의 터전인 바다에 버리겠다. 그런 일본의 결정에도 최인접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떨거지들은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 괴담이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너는 이들을 방관하고 있다. 너에게 사기를 당하여 너를 대통령직에 앉혀주었던 국민의 입장에서 너에게 다시 명령한다. 지금 너의 말과 행동은 밥 먹여 주었더니 주인에게 달려드는 미친 개만도 못하다. 그런 너희 대통령직을 이제는 박탈하려고 하니 너는 이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탄핵의 절차 동안에도 이 나라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 네가 자진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것이 오늘 네가 받들어 모셔야 하는 국민들이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2023년 6월 24일 촛불행동 멜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너무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좀 떨쳐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장님께서 이제 윤석열 타도 구호를 외치면 선창을 하시면 저희가 또 후창을 바로 따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잖아요. 이거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너무 막 울분을 터뜨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재미도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들 지쳐나갈 것이고 또 가야 돼? 이런 생각도 결국 가지게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려면 어느 정도 상황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는 거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시국 미사를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구호 외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용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 제가 봤더니 신부님이 윤석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퇴진하라. 신부님이 꼭 그럼 여러분이 퇴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죠? 제가 어제 밤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확 돌아서 준비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똥오줌 못 가리는 왕놀이 빠져 사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꼭! 국민 한 명 한 명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국가가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소중한 국민의 죽음을 막으려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잃은 목숨을 제대로 추모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은 꼭 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쳐죽기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쳐죽여서 온 국민을 상대로 멘붕 오게 만드는 윤석열은 꼭 보수 진보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지들 검찰 정권 연장을 위해서만 온갖 빡목 동원해가지고 언론을 틀어막고 전국민 상대 압수수색 몰이에 빠져있는 윤석열은 꼭 분신까지 하면서 요구하는 국민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천공이라는 말만 듣고 학력 위조, 이력서 위조, 주가 조작, 개발 산업 이권 개입, 끝도 없는 이 마누라 말만 듣는 윤석열은 꼭 도청해도 좋다 하고 무시해도 좋다 하고 호구라 해도 좋다 하고 미쳤다 해도 좋아하는 윤석열은 꼭 한반도에 전쟁 나면 우리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 친지들 그 소중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고생할 텐데 도대체 네 대가리에는 뭐가 들었길래 그토록 전쟁을 하고 싶어서 지랄이냐. 전쟁하고 싶어 뒤지겠다는 윤석열은 꼭 인류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할 피해가 예상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최고 인접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이 핵테러 반대 목소리 한 번도 안 내고 되려 옹호하는 윤석열은 꼭 민주당은 들어라. 지금은 총선 승리를 계획할 때가 아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라. 윤석열은 꼭 말로 할 때 죽기 싫으면 말로 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너무 속 시원한 퇴진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에 쌓인 게 좀 풀어져요. 그래서 혹시 자유발언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나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스틴 안 했어요? 저스틴 제공님. 네. 좀 전에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시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하고 틀리게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분노들이 이미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믿고 우리가 문제지 그런 확실하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우리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혹시나 이 중에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악기도 가져오셔갖고 같이 즐겁게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다른 지역은 이 해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경찰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행히 멜버는 밖에서 해도 되고 인사이드도 해도 되고 날씨에 관계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도 알려셔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다행스럽게 멜번에는 지금 뭐 크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끝이 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생각한 몇 가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몇 가지 들었던 생각들을 10분 안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사실 이제 구호도 좀 정하면서 지난번에는 너무 이제 경험 없이 얘기를 하게 돼서 논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과연 내가
한마디 할 자격은 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인데요. 저는 사실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60항쟁이라 그러죠. 6.29. 그 현장에도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루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김일성처럼 여기 목뒤도 굉장히 붓고 이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는 거기에 또 집중하고 이러느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쓰레기 나라인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사상 누각에 나라가 서 있는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사실상 제가 386 세대의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68세대라고 있습니다. 그 68세대가 독일을 완전히 변혁을 시켰어요. 독일의 68세대가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 동안 우리는 개돼지가 된 겁니다. 정말로. 거기에 또 제가 책임을 느끼고요. 사실상 괴롭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사실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화가 날 때는 누구를 진짜 어떻게 해코지 해버려야 될. 그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어떤 분노심이지만 어떨 때는 또 옆집 사람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 안 될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 고민을 갖다 한번 해소를 해보고자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고자 저는 현재만 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나는 현재만 산다. 난 오늘만 살 거야. 지나간 과거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기대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만 살기로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정한 우리 적이 누구냐? 네? 가까이 있는 친구가 진정한 우리 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이 그렇게 지지하는 미국, 일본, 걔네들이 진정한 우리 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스라 테프트 전략으로 일본한테 한반도를 넘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은 한일 합방하고 그 폐악질을 저질러 왔던 거죠, 여태까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런 친일파들이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상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젊은이들을 지금 크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앞으로 미래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무슨 남자가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냐고 맨날 그러는데 드라마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나쁜 엄마를 보라고 1회를 딱 보고 그 좋은 사람 딱 죽는 거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는 반성했지만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인터넷에서 댓글 이상하게 다는 친구들하고 컴뱃하고 또 막 고소한다, 욕도 하고 등등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중동부터 끊게 하셔야 됩니다. 조중동부터 안 보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역사적인 지식을 우리가 아름아름 알아가면서 퍼뜨려 가야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을 한 명을 지정을 해야죠.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나키스트예요. 저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까지 막 디자인해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정부주의자인데 그래도 대안이 없습니다. 한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적폐를 뿌리 뽑지 못합니다. 미적지근하게 지난 정권처럼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미국이 총알바지가 되고 남북 간의 통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통일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진 희망은 오직 통일뿐이에요. 네? 솔직히 북한도 얼마나 업신여긴 당합니까? 전 세계에서 못 산다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남한은 친일파가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개판 5분 전까지 만들어놨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뭐를 해야 될지. 저는 오늘 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가슴이 좀 이렇게 울컥해졌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작지만 끝은 창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도 구호를 몇 개 해와서 구호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룩하자로 끝나면 여러분이 이룩하자 이렇게 4가지 이렇게 구호를 정해왔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통일민족 이룩하자! 두 번만. 검찰 권력 뿌리 뽑아 정상국가 이룩하자! 올바른 역사인식 친일 사관 몰아내자! 바른정치 지지하여 약자 서민 지켜내자! 끝으로 윤석열이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지나치면 안 돼! 저 내려와서 빌어! 이상입니다.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난 시기, 그러니까 이제 한 6년, 7년 돼가죠. 이제 박근혜 탄핵 집회를, 좀 주도를 했었고요. 11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뵌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르게 연이사 있는 분들도 좀 보이네요. 작년에 제가 한국을 2번을 갔는데, 2번째 갔을 때는 이제 휴가를 4주 정도 받아서 갔어요. 주말 내내 그 촛불 행동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건설로조 같은 데서 진행하던 집회를 4번 다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과연 내는 그 2016년, 17년 시기를 너무나 멜번에서 힘차게 보내고 뉴스타파에 연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11번 집회를 진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역행하는구나, 이렇게 배신당하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플라톤을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권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민중이라면 그 오도된 권력의 무게를 감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20대 때 거리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던 기억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하신 분처럼 속 썩이고 있던 차에 이런 또 새로운 형태의 또는 새로운 모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존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래, 그 추억의 유산 같지만 지난번에 쓰던 촛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그 촛불을 이젠 쓸 일이 없겠구나 라는 기대로 보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노상 그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은 공리인가? 라는 물음을 하게 되죠. 어차피 그 말은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그런 일본의 근대를 열어내었던 사람이 그냥 만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디모크라시에 대한 번역은 하극상이었습니다. 인민이 지배계급을 전복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침묵하는 사람들은, 침묵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같이 에너지를 나누고 길을 나누면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은 솔직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민주체제가 맞는 말이죠. 디모크라시니까. 비로크라시, 디모크라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당연한 것에 대한 물음을 가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함께 에너지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그 발언하신 분처럼, 그분의 기대처럼 또는 우려처럼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발언하시는데 저쪽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진과 저희 월드컵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거리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번 문재인 정부 때 저도 멜번에서 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벌써 이 정도 단계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놀라워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발 한 발, 조금 적은 한 발이 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저번 세월호 때처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자유발언 혹시 하실 분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저희가 마지막 단계 전에 다 같이 또 노래 한번 부르면서 행사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우리다. 붉은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빛을 잇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 뜨거운 남도에서 가만한 마음도 할까.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러하리요. 다시 서른 저 돌파에 웅겨진 뜨거운 우리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남주할까. 우리 어찌 가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른 여덟 팔에서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촛불 집회를 하다 보면 나름 이제 뭐 피켓도 만들고 다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이 운영진끼리 해서 돈을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나마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만 해서 저쪽에 저희가 모금함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 조금씩만 좀 같이 도와서 집회를 진행을 하는 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그래서 회장님이 저렇게 곧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쉽게 그래서 등록도 해주시고 카톡방에도 좀 같이 들어와서 그러면 항상 저희가 집회 진행 상황이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이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